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 심리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강의, 제가 1년 넘게 강의를 짓고 있는데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육 심리에서 남아있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길리건의 배려 윤리와 도덕성 발달, 그리고 프로이드의 성격 형성 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이 세 가지 이론을 끝으로 교육 심리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회로 넘어가서 교육 사회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이 한 바퀴 돌고 나서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빠진 이론들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또 하나하나 점검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길리건의 배려윤리와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길리건의 배려윤리, 즉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물론 콜버그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축이 있지만 콜버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길리건의 배려윤리가 보완해준 역할이 있습니다. 도덕성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길리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수준, 2수준, 3수준, 그리고 1수준에서 2수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제2과도기, 즉 이 3수준과 2과도기를 통해서 콜버그가 설명하지 못했던 도덕성의 부분, 배려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 부분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죠. 물론 확률은 낮지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이론적인 정제화는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길리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성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만으로는 측정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콜버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아이들을 던져놓고 그 딜레마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추론을 해서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길리건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 능력만으로 도덕성이 과연 정립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판단 능력도 포함되겠지만 감성적인 것 혹은 실천적인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정의가 윤리를 지니고 있는 남성 중심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는 콜버그의 정의는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죠. 남성은 여성보다 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성적인 경향이 좀 많고 여성분들은 좀 감성적이고 포용적이고 배려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성을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만으로 도덕성을 판단해버린다면 이거는 성 남성 위주의 어떤 관점에서 도덕성을 정립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즉 정의가 남성과 관련된 도덕성이라면 배려는 여성과 관련된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길리건은 그 이유를 전통적으로 남녀의 기본적인 삶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직업사회에서 생활해온 남성은 객관성을 추구하고 추상적이고 공정한 규칙과 원리를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한 정의와 권리지향의 도덕적 태도를 지니게 된 반면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아와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호 우전적으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친밀한 인간관계에 기초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배려, 돌봄, 친밀감, 사랑, 책임, 조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해서 자기의 도덕성의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길리건은 성적 갈등, 낙태 등의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배려의 윤리라는 세 가지 수준의 여성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남성 위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는 측면으로 길리건은 이런 배려 중심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도덕성의 어떤 수준을 3수준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생 배경을 왜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냐 하면 이 탄생 배경을 바탕으로 뭔가 문제화돼서 이게 길리건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어떤 도덕적 추론 능력만으로는 그 사람의 그 학생의 도덕성을 다 판단할 수 없어. 뭐 교사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길리건의 도덕성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길리건이 말한 배려는 무엇인가? 배려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복지를 고려하는 게 배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거. 즉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배려를 할 줄 아는 것과 더불어서 타인의 복지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배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 자신만을 고려하다가 타인과의 관계성을 의식한 다음부터 차츰 타인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타인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타인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착한 어린아이 지향하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은 그런 지향 단계를 보이는 시기가 있는 거죠. 내 것은 좀 파괴되고 내 것은 좀 뒤처지더라도 오히려 남한테 희생하고 남을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서 내가 도덕성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도덕적인 거야 라고 느끼는 단계, 그거는 나를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근데 길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가 어느 수준에서 이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길리건이 추구하는 제3수준의 도덕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윤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배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콜버그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수준에서는 자기 이익 지향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타인을 고려하지 못해요. 나에 대한 배려만 나만 하는 거, 나만 신경 쓰는 거죠. 근데 2수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에 거칩니다. 이기심에서 뭔가 책임감, 내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는 나의 것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남의 상황 속에서 나의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제2수준은 뭐냐면 자기 희생과 사회적 동조 단계예요. 남한테 최대한 잘 보이고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게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자기 자신은 없는 거죠. 자기 내면적 어떤 내면적인 어떤 자아 개념과 나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잘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2과도기는 이런 사회적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상태에서 이제 내적 판단,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판단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3수준은 어떻게 되냐면 자아와 타인 사이의 역동성에 촉점을 맞춘다. 즉 비폭력과 배려, 책임으로 타인과 나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모두 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게 제3수준의 도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길리건 도덕성 이론까지 알아야 돼? 이거 너무 성차별적인 거 아니냐, 뭐 여성 위주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콜버그가 남성 위주에 치우쳐져 있었던 거라면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을 가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길리건이 등장한 거였다면, 즉 길리건은 콜버그가 100%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거 위주의 어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그러면 그 도덕성은 어떤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배려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리건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배려적 도덕성을 발달 단계를 제시했으니까 이것도 그것 관련해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 수준별로 저와 함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한 주 정도라도 적어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이렇게 내용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